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F5 네트워크스 이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세션이고요. 네, 그 시간이 좀 약간 딜레이가 돼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라라는 요청을 받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저희가 Beyond ADC, 그러니까 ADC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뭐 앞에 세션에서 뭐 클라우드 얘기하고 뭐 다양한 솔루션 얘기하고 뭐 VM웨어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 세션에서 그 저희 이번 안티스페이트의 가장 중요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 F5 ADC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슬라이드 접속하셔서요. 설문조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ADC 장비를 어떤 장비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하고 1번은 L4 스위치, 2번은 L7 스위치. L7 스위치는 뭐 외과속이나 아니면 뭐 L7 기능을 쓰는 그러한 고객사가 될 거고요. 3번은 없으시길 바라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은 ADC가 뭔가요? 라고 넣습니다. 네. 한 10초 드리면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됐나요? 네. 결과 좀 보여주십시오. 네. 헐. 네, 지금 44분 참석하고 계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L4 스위치가 그 다음이고요. L7은 거의 같네요. 네. 그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많이 안 나오길 바랬는데 저희가 아마 왜 ADC가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환경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게 되면서 아마 ADC의 역할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ADC 사용하지 않는 고객분들은 이 ADC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이번 세션을 통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F5 ADC는요. 우선 히스토리를 보면 로드 밸런서, 앞에 저희 신기욱 상무님이 얘기했죠. 기존의 로드 밸런서라는 단순한 이러한 트래픽 부하 분산으로서의 역할이 기존의 그런 L4 스위치나 그런 장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15년도까지 이제 ADC라는 ADC 딜리버리 컨트롤러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제는 이 ADC라는 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거죠. ADC라는 게 단순한 트래픽 분산이나 아니면 뭐 외과속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하는 것보다도 이런 보안적 측면이나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모든 영역들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게 최근의 ADC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F5는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 장비가 들어가면서 저희 F5는 때로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 역할이 되고요. 서버 입장에서는 저희가 클라이언트 역할이 됩니다. 보통 어떤 제조사나 아니면 어떤 솔루션들이나 다들 어떠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 F5 아키텍처는 클라이언트 역할과 서버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별로 다양한 기능들, 보안 기능들과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F5는 국내에서 단순한 부하 분산과 L7뿐만 아니라 현재 이러한 웹 가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SSL 가시성, 그 다음에 L7 보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션 준비할 거는 여기서 사용되지 않는 좀 F5만의 또 다른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이런 ADC를 활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TCP 패스트 오픈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F5는 중간에 이러한 풀 프록시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말이나 이 서버나 이 중간 단계에서의 TCP 레벨에 관련된 해당되는 레고나 이런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적화, WAN 환경이면 WAN에 최적되어 있는 프로파일, LAN 환경이면 LAN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프로파일을 통해서 TCP 레벨에 해당되는 버퍼라든지 컨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TCP 패스트 오픈입니다. TCP 패스트 오픈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보통 우리가 스로인드 쉐이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씬을 보내면 씬액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액을 받고 데이터를 보냅니다. 근데 이 패스트 오픈은 이 과정, 그러니까 스로인드 쉐이크 다음에 데이터가 와서 다시 응답을 주는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을 최대한 줄이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라이언트端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는 그러한 OS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F5 장비가 들어가서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씬에 이 클라이언트가 TF5라고 하는 이러한 쿠키 방식에 대한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씬액을 주고 첫 번째 커넥션에 대해서는 얘가 보통 일반적인 방식으로 같이 스로인드 쉐이크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러한 TF5 쿠키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를 씬에 넣어서 그냥 바로 보내는 거죠. 스로인드 쉐이크된 다음에 get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씬에서 바로 그냥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는 방식으로서 빠른 이러한 응답 속도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런 특히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약 한 25% 정도의 이런 RTT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BR 동영상 서비스 최적화입니다. 이런 유튜브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SSL이에요. 그리고 이 유튜브는 안드로이드나 iOS나 단말기의 OS 유형에 따라서 이 유튜브는 TCP 레벨인 SSL로 될 수가 있고요. UDP 기반인 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BR 서비스는 이런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비트 전송률을 동적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저 F5를 통해서는 이 ABR 동영상에 대해서 TCP뿐만 아니라 UDP에 대해서도 저희가 QS인 버퍼링을 해요. 뭐 일반적인 QS 장비들은 당연히 TCP에 대해서는 버퍼링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F5는 저희 자체적인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UDP에 대해서도 버퍼링을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런 전송률과 그 다음에 대역폭을 제어하여 그 UDP에 대한 패킷을 드롭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버퍼링으로써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HLS, HTTP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환경은 우리나라는 아니고 일본 그런 모바일 환경만인데요. 이러한 뭐 선거 아니면 이제 월드컵 했으니까는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축구 동영상들. 이런 걸 보게 되고 이러한 모든 트래픽들이 엔드단과 이 스트리밍 서버 간에 대해서 모두 만약에 주고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죠. 뭐 대용량의 트래픽이 인터넷으로 전송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HLS라는 서비스 때문에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엔터프라이즈들은 그만큼의 카펙스나 오펙스가 늘어난다라는 고민이 있을 거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 왔다 갔다 거리면 그만큼 레이턴시가 늦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HLS 서비스를 위해서 저 F5가 이런 캐시를 합니다. 단순한 이런 몇백 메가에 대한 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은 사이즈가 작아요. 한 몇 메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에 대해서 저희가 캐싱 기능을 통해서 저희 장비 내에서는 트랜스페어런트 캐시를 하고 실제 원본 데이터만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이런 요청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인터넷을 나갔을 때 이런 라이브 캐시 파일이 TS 파일 확장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0배 이상의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SSL 도스 방어입니다. 저 앞 세션에서 뭐 저희 이종민 차장이 저희 웹방화벽을 하면은 뭐 리얼타임 비헤비어에 의해서 시그니처를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실제 L7 도스는 저는 누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L7을 안복화할 수 있는 장비가 막아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까서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L7 도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저희 F5의 ADC를 이용하시면 추가적인 다른 이러한 보안 모듈 사용 없이도 SSL을 방어할 수가 있고요. 이런 SSL을 방어하는 현재 뭐 근본의 이런 디도스 대피소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 F5 솔루션으로 이런 웹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유효한 쿠키를 사용자한테 보내서 그 사용자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트래픽 폭주 시 서비스 보장 방안입니다. 현재 ADC는요, 사용자가 트래픽을 접속을 하면 서버 커넥션에 대한 임계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임계치가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쏘리 페이지로 넘기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요. 근데 문제는 이 쏘리 페이지가 죽어요. 실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왔을 때 어느 순간 임계치가 넘었을 때 먼저 온 사용자를 먼저 허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F5인 세션 제어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쿠키 베이스로 저장을 시키고요. 특정 임계치가 넘게 되면 넘어온 사용자에 대한 임계치를 순서를 정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임계치가 넘게 되면 저희가 대신 이런 웨이팅 페이지를 저희가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 웨이팅 페이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언제 이 사용자가 허용이 될 거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버가 다운이라 하더라도 쏘리 페이지를 다른 쪽으로 구축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장비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쏘리 페이지를 직접 줄 수도 있고요. 대기 페이지를 했을 때 대기자 수와 대기자 시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기 시간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언제 로그아웃 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계를 봐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몇 분 정도 접속했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으면 그 시간만큼 적용을 해서 대기 시간을 보여줄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요 대기 사용자입니다. 이 대기 사용자는 커넥션 기준이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발급한 쿠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쿠키 기준으로 이 브라우저가 몇 번의 대기자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동적으로 AJAX를 이용을 해서 리퀘스트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이런 정확한 대기자 수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고 이 대기자가 지나게 되면 이 사용자는 자동으로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ADC를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ADC 활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좀 어떻게 좀 최적화를 할 수가 없을까? 이 운영이라는 것은 뭐 모니터링도 있고 그다음에 템플릿 기능도 있고 있는데 제가 고민한 건 요 L4 스위치 아까 세션에도 L4 스위치 쓰시는 고객이 있잖아요. 근데 L4 스위치에 이런 ADC에 대한 기존 기능을 좀 더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성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는 애플 구성망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의 다 안 쓰죠. 장비 앱 방화벽 2대 부하 분산하려고 L4 장비를 6대를 더 사야 된다. 거의 다 안 쓰고 요즘은 다 방화벽이 세션 동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방화벽이 스탠드론 동작하면 그만큼의 장점이 커요. 세션 동결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방화벽이 많게 되면 2대가 아니라 3대, 4대, 6대 이렇게 많은 방화벽을 부하 분산해야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방화벽 L4 스위치를 고객은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방화벽 분산 때문에 6대를 놓는다라는 거는 좀 아니죠. 해서 저희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최근에 다른 고객사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익스터널 L4는요. 대용량의 도스를 막기 위한 기능을 올립니다. L4 레벨에 TCP와 UDP와 ICMP에 대해서 막을 수 있고 이걸 에이직으로 막을 수 있는 기능을 올려서 이 익스터널 L4가 부하 분산뿐만 아니라 얘가 이러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요. DMZ에서 L4는 대부분 웹서버나 와스 서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웹서버나 와스 서버도 방화벽에 대한 부하 분산뿐만 아니라 웹방화벽 기능도 올리고요.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프로액티브 봇이라든지 볼트포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런 웹방화벽 기능을 DMZ에서 올려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장비가 모든 기능을 다 넣는 걸 싫어해요. 제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파트너 엔지니어들이 힘들고 고객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하나의 기능에 한두 개 정도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하나씩 들어가는 것은 네트워크 운영적 측면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는 데 저는 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널 L4는 뭐하냐? 얘는 DNS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객분들께서. 이 내부망, 특히 이런 대학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그 학교 DNS
그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나갈 때 저희 내부 L4 장비가 DNS 서버를 대신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DNS 서버가 바인드인 이런 낮은 성능을 이런 저희가 메모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높은 DNS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 FLB 망에서도 각각의 영역별로 각각의 기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물리적인 방안이지만 이게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심플해져야 되겠죠. 기존 네트워크망처럼 클라우드망에서 모든 장비들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심플한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두 개 정도에 대한 솔루션은 합쳐서 구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를 위한 템플릿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넣는 건 딱 하나예요. 이게 한글 지원된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다 뺐다 할 때 뭐 레스트 파일 연동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저희 장비 자체에서도 이런 한글화에 저희 장비의 설정을 아무것도 몰라도 해당되는 옵션만 넣으면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이런 장비 자체 내에 사용자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데 또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플리케이션 통합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앞 세션에서 C 하면서 BGIQ 설명드렸고요. 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BGIQ를 이용을 하면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물리적인 장비들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저희는 기준을 어플리케이션을 잡았습니다. 이 장비를 다 잘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이에요.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이 있고 이 템플릿 안에 보안 정책도 들어가 있으면 그 정책을 언제든지 손쉽게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저희가 BGIQ라는 것을 출시를 했고요. 이러한 걸 통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태나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를 클릭을 하면 전체적인 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리스판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커넥션 수나 아니면 HP 트랜잭션이나 그리고 얘가 보안 정책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장비, 어플리케이션, 서버 몇 개의 서버가 부하 분산되고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트래픽에 대한 부하 분산뿐만 아니라 보안 정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는 어느 장비에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트랜잭션이나 아니면 동시 접속자 수나 아니면 이러한 로딩 타임이나 아니면 서버 사이드의 RTT, 클라이언트 사이드 RTT, 리스판스 코드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F5 ADC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ADC에 대한 이러한 리소스 상태들, CPU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트래픽이나 ADC 장비에 대한 트래픽이나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리소스들에 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정도 됩니다. 해당되는 OS 버전이나 ADC에 관련된 설정 부분도 저희가 BGIQ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정들, 저희 서비스나 아니면은 풀 멤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큐리티로 보게 되면 저희가 적용되어 있는 정책에 맞춰서 전체 트래픽 중에 이 정책에 위반되는 트래픽이 얼마고 전체 트래픽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들을 시간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되는 트래픽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 기준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가시성을 확인을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적에 대한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서머리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대 효과 5가지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가용성과 그다음에 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향상과 그다음에 안정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인테그레이션,
단순한 L4 아니라 한두 개 정도에 대한 기능 정도는 합쳐함으로써 ROI를 개선할 수가 있고요. 운영을 좀 더 심플하게 하면서 고객한테는 이런 시간에 대한 이런 좀 자유로움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뭐 지금까지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